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의료기기 시장에 있어서 현재 의료기기 시장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제 경제 긴축 이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의료기기 산업만큼은 대한민국 시장도 작년에 큰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현재는 27개 국가, 1957년에 EEC로 6개 국가가 결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EU MDR 인증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 시장 포션을 보시게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장 포션이 있었고요. 유럽 연합망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US 달러로 130 빌리언 달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190조 원대가 됩니다. 190조 원대가 되고 이 시장이 연간 4.2%씩 성장을 해서 2030년도에 이제 원화로 300조 원대 시장이 되게 됩니다. 바이오텍에는 이제 의료기기와 이제 의약품 시장이 있죠. 의료기기 시장은 지금 이제 300조 원대로 성장해 가고 있고 현재 200조 원대의 유럽연합 시장이고요. 이제 의약품 시장을 보셨을 때는 현재 400조 원대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시장도 제약 시장도 상당히 큰 유러피언 유니언 이제 마켓이 되고 의료기기 시장도 빠른 성장을 통해서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시장에는 인공관절 의료기기가 적용이 되고 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그래서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같이 적용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 글로벌 시장에서 8.7%로 이 퇴행성 관절염 시장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슬관절염이 되겠고요. 슬관절염 시장은 10.2%의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메디컬 디바이스, 이제 인공관절이죠. 여기는 knee replacement surgery라고 하고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슬관절염 전치환 수술이 되는데 이제 인공관절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이 시장 또한 2018년도에는 14조 원대 시장 규모가 2026년도에는 18조 원대 시장 규모로 아주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특별히 타깃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우에는 EMA, 이제 유러피언 메디신즈 에이전시가 있고요.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노티파이드 바디, 이제 인증기관이라고 불리우는 기관들을 통해서 현재로는 MDD에서 MDR로 전환된 규정에 따른 심사를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겠고요. EMA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규정에서 EMA 규정을 따르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퇴행성 관절염의 시장에 대해서는 EMA에서 이렇게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유럽연합 EMA의 의약품을 이제 인허가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유러피언 커미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러한 인증기관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MDR 심사에 있어서 강화되는 임상시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임상시험 요건들을 유럽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EMA에서 통증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 CMDR 주요 변경점, 그리고 최근 이제 뭐 유럽에서 발생한 추가 조치 사항, 그리고 브렉시트로 이제 분리된 연구 관련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EU MDD에서 이제 지금 작년 5월 26일부터 MDR로 이제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죠. 원래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2020년 이제 5월에 전환되는 걸로 했었었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이런 문제도 있었고, MDR 여기 유럽 내에서도 이제 준비하는데 어떤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1년이 연기되어서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IVDR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돼서 이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유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무조건 MDR 또는 IVDR로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MDD로 인증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유효기간은 이제 2024년까지가 이제 최대 맥시멈 24년까지만 MDD로 그대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이제 MDD하고 AI MDD, 액티브 임플란트 MDD가 있었었는데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MDR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에 이제 포함되는 제품이 기존에는 뭐 이제 프레딕션, 뭐 어떤 뭐 예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었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특히 조금 이제 많이 책임이 좀 들어가게 된 게 이제 경제사업자 이코노믹 35항에 보시면 이코노미 오퍼레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에는 뭐 제조자하고 대리인 뭐 이 정도만 있었었는데요. 지금 MDR로 오면서 이제 수입자 그리고 유통업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MDR에서 특별히 또 추가된 부분이 이 15조에 있는 PRRC라고 하는 이제 규제 준수 책임자에 대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 반드시 여기 1의 A에 있는 또는 B에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 반드시 PRRC로 한 명 이상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있는데 유럽 대리인도 PRRC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유럽 대리인을 선임을 하신다고 하면은 꼭 이제 PRRC가 있는, 그리고 지금은 또 뭐 필수적으로 유다메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등록을 해야만 유럽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나중에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DI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식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유통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성 확보를 위해 이제 도입이 됐고요. DOC 상에는 반드시 이제 베이직 UDI, DI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제품별로, 그리고 제품 라벨에 UDI 캐리어라고 하는 요 아래에 보시는 이 바코드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아직은 이제 등급별로 유예 기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3 등급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잠깐 드렸던 유다메드라고 하는 EUDAMED, 이게 이제 유로피언 데이터베이스 온 메디컬 디바이스의 약자인데요. 이게 이제 유럽 전역에 하나의 DB를 만들어 가지고 공통적으로 유럽 회원국 그리고 뭐 EU 집행위원회, 인증기관, 제조사 뭐 그리고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도록 DB화 해가지고 유럽에 들어오는 의료기기들을 공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자로서도 유다메드에 반드시 이제 등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조자뿐만 아니라 뭐 유럽 대리인도 등록을 해야 되고 수입자도 등록을 해야만 수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싱글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라고 하는 SRN을 받게 되시는데, 이 SRN 번호도 이제는 DOC에 표기가 돼야만 MDR 기준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지금 최근에는 거의 매달 이제 가이던스가 발간이 되고 있고요. 최근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22년도 이제 14 버전에 보면은 좀 약간 우려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MDR, IVDR 이것 때문에 그런 유럽 시장에 최신 의료기기가 출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좀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근데 24년 뭐 5월 27일부터는 MDR이 적용되니까 이 날짜 이후로는 MDR 인증 없이 이후에 판매가 불가한데, 뭐 물론 여기 이 세 번째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서 MDR 전환이 안 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긴 합니다. MDR 59조에 따라서. 근데 이러한 예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조자가 MDR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라는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뭐 예외 없이 2024년 5월 27일 이전에 MDR 인증을 받으셔야만 이제 그 이후에 의료기기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게 되시고,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제 C 적용 국가가 아니고요. UKCA 마크라고 해서 이제 기존 C와 완전히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이제 새로의 별도 인증 체계가 내년 7월 1일부터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 발효가 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유예 기간이고요. 그래서 기존 C 인증서로 영국의 대리인을 통해서 영국 그 MHRA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 같은 곳에 등록을 하면은 현재 시점은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UKCA 만약에 CMDR이나 IVDR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증서 만료일 또는 신규 규정 발효일 이후 5년 중 빠른 날짜까지 UK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규 규정은
뭐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와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인증서 만료일까지는 일단은 그 기존 CE 제품들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UK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을 함으로써 그 UK CE 마크 없이도 판매는 할 수 있는 걸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2023년이 넘더라도 MDD 인증서가 아직 유효하다고 하면은 계속 그 인증서 만료일까지는 판매는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단 MDD 그러니까 이렇게 그 UKCA 마크 없이 그 영국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PMS 등의 내용은 이 UKCA에 따라서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는 약간 CMDD를 계속 지금 판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PMS 쪽은 MDR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약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MDR을 이제 문서를 준비하실 때는 예전에는 MDD 체제에서는 테크니컬 파일이라고 불렀지요. 기술 문서.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이 기술 문서이긴 한데 영어로 이제는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나 서구권 회사에서는 그냥 택닥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런 택닥에서 MDR을 지칭할 때 Medical Device Regulation 2017/745 예, 이렇게만 일단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MDD 체제 클래스 1에 비교해서 클래스 1 MDR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Notified Body의 Regulatory In-Depth Review는 진행되지 않지만 이 MDR의 클래스 1 체제에서의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은 예전에 MDD 체제에서의 테크니컬 파일이나 이런 간단한 DOC 정도의 문서보다는 훨씬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크리티컬 타임 포인트에서 이제 2024년 5월 26일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MDD CE의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예 기간이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서 2024년 5월 26일부터 2025년 5월 26일까지는 의료기기들을 2024년 5월 26일에 일단 유럽연합으로 반입을 하셨으면 1년 동안 유럽연합 내에서 소지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2024년 5월 26일이 이후에는 유럽연합 국가로 제품의 이제 수출, 이제 반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MDR 심사를 진행해 보니 보안에서 제일 많은 보안을 받게 되는 문서는 CER,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리포트에서 제일 많은 보안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를 보실 때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MDD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안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작성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여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플랜을 먼저 작성하셔야 되고요. CEP 그리고 나서 CER을 작성하게 되는데 CEP의 절차서에 계획서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리겠다라고 했으면 그게 CER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보안이 나오고 리터처 리뷰가 예전에는 그냥 구글에서 비슷한 제품의 리터처 최근 거 가지고 왔으면 됐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피코라고 하는 이 리터처 서치 그 기준을 만들으셔야 되고 지금 MDR을 준비하신다면 이 부분을 준비를 안 하시면 보안을 받고 상당한 보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임상시험 평가를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로 무작위 배정 이제 임상시험을 바로 지금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리면 지금 아직 MDR을 심사를 접수하시려면 좀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동안이라도 MDD-C를 승인받은 제품이 있으면 그게 유러피언 유니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글로벌리 판매가 되고 있으면 그 판매되고 있는 병원과 이 센터에서 이 포스트마켓 리포팅 폼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니컬 케이스를 컬렉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RWE라고 해서 리얼 월드 에비던스라고 이게 이제 물론 임상평가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클리니컬 케이스를 지금이라도 좀 수집을 해 두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MDR에서 보안이 많이 나오는 영역이 Performance and Safety Objective를 measurable criteria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러한 것을 수치화할 때 그 우리 제품과 아주 비슷한, 유사한, equivalent한 제품을 임상평가가 된 게 있으면 하나로도 안 되죠. 여러 개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임상에서는 메타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메타 분석. 여러 개의 임상 리터처를 모으는 거예요. 그 리터처를 모으고 디바이스들이 비슷한 디바이스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들, 프라이머리 엔포인트들이 비슷한 것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평균 지표를 구하고 민을 구하고 이제 여기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가 제일 임상 평가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게 메타 어널리시스입니다.